전북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비 사막 등에서 불어온 황사가 원인이며 18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 지역 지리산 일대에 귀농인들이 정착하면서 시설 현대화로 대규모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비해 판로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일 총선에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선거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할 우선 법안도 밝혔습니다. 식당 업주에게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상습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 지역 지리산 일대에 청년과 귀농인들이 정착하면서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대규모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비해 판로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해발 300m에서 600m 고지의 천혜의 지리적 환경 영향을 받아 품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랭지 농법으로 생산된 포도와 사과, 상추와 방울토마토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농이나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이쪽이 고냉지다 보니까 품질면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당도면도 너무 좋고 해서 지금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주 천혜 조건이죠. 왜냐하면 온도가 평야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여기 뒤에 따라가니까 앞으로 한 30-40년간은 뭐 농사 짓는데 크게 문제된 것은 없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이곳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명품 농산물로 불리면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도 추진되면서 생산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판로 확대와 온라인 주문 판매를 위한 포장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자 하더라도 소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포장 재질들을 따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문들 하기조차가 일단 소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량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게 택배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떨어진다든지 파손되니까 에어백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유통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데서 이제 하는데 농가가 하고 싶어도 에어백이나 또 포장지 이런 뭐 택배박스 이런 거에 대해 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농협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품질 농산물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생산비 절감과 판로 확대 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판매에 조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리산 농협에서 지금 나름대로 로컬 푸드를 운영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이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 박스나 포장지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들이 좋게 나서서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혜의 기후 조건 아래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농업인들. 판로 걱정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시스템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선거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건데요. 총선 승리의 동력, 또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할 우선 법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원택!
이번 승리의 동력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승리의 동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민주주의가 파행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와 국방이 불안해지는 윤석열 정부를 혼내야겠다, 바로 세워야겠다는 민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가 이 법안만은 발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첫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사실 제조업보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1.6배의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마치 도박과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도박과 같이 되면 사과가 10,000원에 되고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것을 농민들이 충분히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식량 안보에도 직결된다. 그러려면 16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리백 산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세계 각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 지역입니다. 알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새만금 특별법, 재생에너지 관련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알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김제와 부안의 어떤 기업 유치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전북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비 사막 등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모든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며 18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바깥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식당 업주에게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음식점 업주 418명에게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으로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A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검거됐다 지난해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10달 동안 음식점 3천여 곳에 전화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6일 제7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인 전북 지역 기독교인 104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넉 달에 걸쳐 인민군, 지방 좌익과 같은 이른바 적대 세력에 의해 종교인들이 집단 희생된 일입니다. 확인된 희생자는 군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 23명, 정읍에서 17명 등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17일 특례 실행 구체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실행 근거 법률 재개정과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제처는 법제자문관 1명을 전북자치도에 파견해 법령 해석과 고자치법규 재개정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시설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167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교량과 문화회관, 복지회관, 도서관 등 58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임실 13곳, 순창 8곳, 전주 김제 4곳 등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하고 내진 보강 지원 사업에 참여를 끌어낼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1회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 발전과 관련한 거대 담론을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 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21회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신한 지역 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 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3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관 야외 공간에 900제곱미터의 롤러스케이트 전용 트랙과 관리실, 여가 활동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내에서 활동도 하지만 이렇게 실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건강하고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가 자살 예방을 위해 이른바 생명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생명지킴이 4,000명 양성을 목표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살 고위험군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지속적인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보절면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인 보절다움센터 준공식이 17일 열렸습니다. 40억 원이 투입된 보절다움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521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활동실과 공유주방,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와 복지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단체 또 지역 주민이 함께 새만금 수질 개선 활동을 합니다.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로 사업 참여가 결정된 단체들은 쓰레기가 쌓인 강가에 수거용 집게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변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유역 오염 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논 배수물고 설치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안해양경찰이 17일 고창군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에서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해상과 상공, 육상에서 진행된 훈련은 풍력단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습니다.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60억 원 등 142억 원을 투입해 치즈 글램핑장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치즈월드를 조성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